그녀는 이것을 실천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죠. 무엇보다 매우 쉬운 방법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만 해라는 말을 하기로 선택했어라고 바꾸어서 부담을 덜어내라고요. 일하러 가야 해요. 이건 꼭 해야만 해요.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6조 자산을 이룬 루이스 헤이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말을 바꾸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This is simple, but it's not easy to accept. But once you accept it, then you can start deliberately creating what you want in your life.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해야만 해 라는 말을 하기로 선택했어라고 바꿔보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아 계속 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이게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처럼 6조를 벌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실제로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에 나온 실천법을 제 자신에게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일을 벌려놓은 것이 많은데요. 처음엔 열정 가득 시작했지만 막상 일이 진행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져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기로 선택했지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벼운 마음은 곧 일에 재미를 붙이게 만들어주고 몰입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산이 6조에 달했던 루이스 헤이는 이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실천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죠. 무엇보다 매우 쉬운 방법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만 해라는 말을 하기로 선택했어라고 바꾸어서 부담을 덜어내라고요. 단순히 이렇게만 바꾸기만 해도 우리는 그녀처럼 6조를 벌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6조까지는 아니어도 6억이라도 벌 수 있는 마법의 말을 하시게끔 힘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루이스 헤이, 24년 2월 22일 4쇄가 미라클 모닝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만 해요는 귀에 아주 잘 들리는 단어입니다. 종종 우리는 수시로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수십 번 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저는 이걸 해야 해요. 저는 뭐뭐 해야 해요. 해야 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하기로 선택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일을 하면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러 가는 걸 선택했어. 하기로 선택했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실행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런데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다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스스로 상반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말을 할 때 그런데라는 말을 스스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 잠재의식에 새겨져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욕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혼잣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령 운전할 때는 특히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말은 누가 듣습니까? 그리고 만약 욕을 했다면 그 욕은 누가 듣는 거죠? 차에서 혼자 있다면 본인만 그걸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접근법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외롭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조 자산가였던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단어를 쓰나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나요?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들의 일과 삶과 관계를 또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던가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즉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듣게 되고 그대로 현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이 되게끔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잠재의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예라고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빈곤한 신념과 개념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원한다고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기꺼이 바꿀 때까지 우리에게 빈곤한 생각들을 계속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항상 다시 선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결코 갇혀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은 수억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잠깐의 틈을 항상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동 반사적인 행동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상대방의 어떤 단어가 나에게 발작 버튼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자신이 반응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연습은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통화 말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과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목소리의 변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인가를 3번 이상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말하는 패턴입니다. 몇몇 패턴은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는 말투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패턴의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에 관해 자기계발서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뻔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짓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자신에게 비난하는 말을 자주 반복해버리면 그 말은 이제 신념이 돼버립니다. 잠재의식은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농담하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비하한다면 아무리 그 농담이 귀엽고 웃기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잠재의식은 그 농담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노들출판사는 여러분의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좋은 잠재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채널에 데일리 모티브를 추가하신 후 톡스토어에서 신청해주세요. 한편 루이스 헤이는 잠재의식에 관해 추가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여러분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타인에 대해 하는 말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간주하고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있는 것만 타인에게서 봅니다. 비판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보세요. 한 달 안에 당신은 당신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인정과 사랑을 조건으로 아주 사소한 일을 해야만 당신을 받아들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자기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조차 허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다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걸 통해 매출이 늘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제가 원하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시하게 되면 인생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인생은 멋지고 즐거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잘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비난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 좌절감에 갇히게 됩니다. 비난의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힘은 삶을 책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섭게 들린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제로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의 입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어와 구절은 생각의 영잔선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세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허리나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자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나요?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 어떤가요?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멋진 말인가요? 아니면 징징대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은 강력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부족하고 걱정이 되고 결핍된 생각인가요? 잠을 잘 때 내일 있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나요? 육조 자산가였던 루이스 헤이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잠자기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을 읽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화하는 것은 다음 날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문제나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꿈에 요청하고 꿈속에서 해답이 나오길 요청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꿈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잘 돌봐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존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 생각과 말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지켜보게 되면 알아차려지는 게 많아집니다. 가령 자동 반사적으로 했던 말들을 다시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른 말이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내뿜는 것은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듣는 것은 상대방도 듣게 되겠지만 나 자신도 듣게 됩니다.